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50대 여성인 A씨는 직장에서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주겠다며 남성 동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이 찬 곱네라고 말하며 동료의 오른손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역시 기소됐는데요.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동료의 손등을 툭 친 적이 있을 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남성 직장 동료의 손을 여성 상사가 움켜쥔 거네요. 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50대 여성,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 남성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해 내용을 다른 동료에게 알리며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했다라고 하면서 반면 피고인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유죄 판단 배경을 밝혔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업무 관련 다툼을 벌인 뒤에 사건을 고소했다고 하면서 경위가 매끄럽지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분위기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게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여성과 남성을 떠나서 어쨌든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만지는 행위가 상대방에게는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특정 성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두에게 전부 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이나 관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뭐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면 앞으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나갈 필요성이 절실하겠죠.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백년 리빙트러스트센터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정식입니다. 최근에는 이혼으로 인한 갈등보다 상속 갈등도 더 크다고들 하는데요. 센터를 찾는 분들은 아무래도 형제간 상속 다툼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뭐 이혼, 뭐 이런 걱정도 있지만 확실히 형제들 간의 상속 분쟁에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연 준비했는데요.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80대 부모를 모시고 있는 40대 아들입니다. 형제로는 저와 여동생이 있는데 부모님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저와 여동생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넉넉한 집안으로 결혼도 잘했습니다. 사돈 부부도 여동생을 아껴주고 부부간 금슬도 좋았습니다.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좋은 집과 여유로운 생활 마음껏 누렸죠. 그래서인지 여동생 부부는 돈을 차곡차곡 모으기보다는 쓰는 것이 익숙해졌고 투자도 여기저기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여동생은 아버지가 퇴직금으로 산 작은 상가 건물을 담보로 자신의 투자회사에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투자해 주었는데 회사는 망했고 그 이자는 아버지 부담이 됐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회사를 운영하던 제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회사를 정상화하느라 애썼고 이자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이젠 여든을 넘기셨는데 전혀 노후 대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여동생과 상속 갈등도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아버지가 여동생을 도와주려는 마음에 투자금을 주셨는데 사업이 실패했군요. 최근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로 자산을 좀 확대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코로나로 이제 어려움이 겹치다 보니까 어려움이 그냥 한꺼번에 몰려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시기상으로 또 그런 부분도 그렇죠. 있겠군요. 네, 자금도 아무래도 이제 서로 네. 형제들 간에 이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연의 경우를 보니까요. 문제는 이제 부모님께서 건물을 담보로
여동생 사업체에 돈을 이제 투자를 하셨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빌려준 걸로 된 건가요? 투자를 한 걸로 된 걸까요? 이게 이제 의도가 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사연상으로는. 예. 이제 오빠 입장에서 본다면 여동생을 아버님이 돈을 준 거다. 뭐 일종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또 여동생 입장에서는 뭐 아버님이 투자한 거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좀 갈등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상속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결국 뭐 특별 이익이 아니냐, 특별 이익이냐 아니냐, 뭐 여기에 대한 문제도 나중에 좀 불거질 것 같고요. 이게 빌려준 거로 된다면, 투자한 거로 된다면 이거는 이제 증여가 아니니까 그렇죠. 특별 수익이 안 되는데 네. 증여로 본다면 특별 수익으로 될 수 있다. 네, 지금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 그렇습니다. 있다. 이제 네. 그걸 이제 오빠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또 이게 이제 빌려준 거나 투자한 거라면 채권 형태로 남아 있기는 한데 네. 실제로 또 오빠는 본인이 지금 이자도 부담하고 있으니까 네. 좀 억울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이제 그 사례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상황이 힘들어지자 부동산, 그다음에 이제 부친의 회사를 자녀분이 한 10배 정도 키웠습니다. 아,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부친 명의 부동산하고 회사에 대한 상속 분쟁이 자연스럽게 고민이 됐던 거죠. 아, 그러니까 회사 명의와 재산이 아버지 걸로 일단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들이 10배 이상 키워놔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거는 뭔가 자기가 지금 10배를 키웠는데. 그렇죠. 회사에 네, 대한 그게 내가 분쟁이 분명히 권리가 됐다는군요.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이제 그 사례에서도 네. 여동생 입장에서는 투자금의 출처가 부친이다. 자신의 또 투자한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된 회사가 아니니까 네. 지금까지 부담한 투자금이라든지 이자 모두 뭐 여동생 입장에서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아, 그러니까 투자금의 출처는 아버지이기는 한데 네. 이게 지금 뭐 여동생에게 직접 준 게 아니고 회사에다 한 거고 하니까 네. 내가 상속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부친도 투자 당시에는 뭐 여동생하고 따님하고 네. 뭐 사위는 투자 대신에 돈을 좀 빌려주시면 투자금이 회수된 뒤에는 갚아드리겠다. 네. 뭐 이런 말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서류상의 문제로 이제 계속해서 갈등이 생길 걸 감안해서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신탁을 통해서 그 오빠를 사후수익자로 지정을 했던 뭐 그렇게 방법을 찾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아직 어쨌든 간에 투자금에 대해서 결론이 난 거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잘 되면 네. 그 수익자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대가로 오빠를 네. 수익자로 해주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다는 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신탁을 통해서 사후 수익자로 지정을 그렇게 근데 했어도 네. 부친이 투자한 재산이 딸에게 먼저 준 것은 그렇게 좀 볼 여지는 있지 않은가 싶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명의는 그렇게 돼 있지만.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법적 분쟁으로 진행이 된다면 뭐 결국 서로 주장이 대립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론을 예단하기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부친이 당시 투자 당시에 대한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네. 또 현재 재산은 어떻게 상속할 것인가, 그때 당시에 어떤 경위로 투자를 했던지 네.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을 좀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네네.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뭐 기본적으로 도와주려는 것은 의도가 있긴 하지만 네. 정말로 그거를 준 건지 아니면은 이 네. 사연처럼 지금 투자를 한 걸로 봐서 네. 여동생의 주장처럼 네. 그거는 투자한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뭐 한 게 아니다. 네. 그다음에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뭐 그 여기는 지금 회사지만 그렇습니다. 뭐 남편한테 투자한 거다 이렇게 네. 해서 예. 본인에 대해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실제로 저희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지금 네. 비슷한 케이스 같네요. 네. 이럴 경우에 뭐 유언을 좀 해놓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빠 입장과 아버님 입장에서는 이제 유언 공증을 좀 해놓는 게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유류분 문제가 좀 걱정이 된다면 이제 좀 집행 과정에서 불편함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네. 신탁 계약을 통해서 본인을 사후 수익자로 지정을 하거나 네. 또는 이제 손주까지 네. 연속적으로 사후 수익자를 좀 지정해서 그 문제를 조금 해결해보는 그런 네. 방안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오늘 청취자분들 들으시면서 흔한 케이스 같아 보이진 않지만 이게 이제 작은 규모로는 있을 수 있는 사연이어서요. 비슷한 내용의 이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센터장님 조언해 주신 걸 참고로 해가지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필 콜린스의 One More Night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